서울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그 꼭대기에 자리 잡은 레스토랑 루체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날 밤, 제니퍼 리는 그 문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굴욕으로 쿵쾅거렸다. 죄송합니다. 예약이 없으시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말은 날카로웠고 그의 눈빛은 제니퍼의 피부색을 훑으며 멈췄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억만장자였다. 세계적인 IT 기업을 이끄는 CEO, 미국에서 온 제니퍼 리. 하지만 이곳, 한국의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녀는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당했다. 제니퍼는 단호히 말했다. 제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한번 그녀를 위아래로 훑으며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그의 미소는 얄팍했고 그 뒤에 숨은 편견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제니퍼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녀는 피부색 때문에 수없이 차별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이곳에 사랑하는 사람, 김서연과 함께 저녁을 보내기 위해 왔다. 서연은 이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일하는 젊은 요리사였다. 그녀는 제니퍼에게 이곳이 특별하다고 자신의 꿈이 담긴 요리를 맛보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제니퍼는 서연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서연은 20대 후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한국 여성이었다. 그녀는 제니퍼와 2년 전 한국제 요리 대회에서 만났다. 제니퍼는 당시 심사위원이었고 서연은 참가자였다. 서연의 요리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이야기는 제니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곧 친구가 되었고 점차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한국은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 보수적인 시선을 보내는 곳이었다. 게다가 제니퍼는 흑인이었다. 그녀가 한국에 올 때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혹은 노골적인 적대감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서연은 그런 제니퍼를 늘 감싸주었다. 우린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제니퍼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제니퍼는 서연과 함께 이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직원의 차가운 말에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의 벽을 느꼈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연, 나 여기서 못 들어가게 했어. 미안해. 몇 분 뒤, 서연이 주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앞치마는 아직 풀지 않은 상태였고 얼굴은 분노와 걱정으로 가득했다. 제니퍼. 무슨 일이야? 그녀는 제니퍼의 손을 잡으며 직원을 노려보았다. 왜 이분을 들여보내지 않는 거죠? 직원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예약이 없으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특정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특정한 분위기? 그게 대체 무슨 뜻이죠? 제니퍼는 서연의 손을 살짝 쥐며 말했다. 괜찮아, 서연. 그냥 가자.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제니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녀는 직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분은 제 손님이에요. 그리고 제니퍼 리, 세계적인 CEO라는 거 모르시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는 게 좋을 거예요. 직원은 코웃음을 쳤다. CEO든 뭐든 규칙은 규칙입니다. 그의 말투는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다. 제니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 이건 너 혼자 싸울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해결할게. 그 순간 제니퍼의 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렸다. 그녀는 이 굴욕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 레스토랑,
그리고 그 뒤에 숨은 편견을 뿌리째 뒤흔들기로 마음먹었다. 제니퍼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가 가진 자원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전화해 말했다. 서연, 내가 이 레스토랑을 바꿀 거야. 아니, 어쩌면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제니퍼, 난 너를 믿어. 하지만 조심해. 이 나라는 쉽게 변하지 않아. 제니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알아.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도 내 곁에 있잖아.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팀에게 연락해 루체 레스토랑의 운영 구조와 소유주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놀랍게도 이 레스토랑은 한국의 유명한 외식 기업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제니퍼는 그 기업의 CEO와 과거 한 컨퍼런스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전화했다. 최 회장님, 제니퍼 리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최 회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그녀를 알아보았다. 리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니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당신의 레스토랑, 루체에서 오늘 제가 차별을 당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당신 회사의 문화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 회장은 당황하며 변명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그의 말을 끊었다. 조사만으론 부족해요.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저는 이 일을 공개할 겁니다. 제 소셜미디어 팔로워만 500만 명이 넘어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 회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겠죠? 최 회장은 침묵했다. 제니퍼는 계속했다. 내일까지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서연, 제 파트너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그건 최악의 선택이 될 겁니다. 전화를 끊은 제니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서연을 떠올렸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길. 이 싸움은 단순히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서연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처럼 차별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였다. 서연은 주방의 열기 속에서 숨을 고르며 제니퍼의 문자를 다시 읽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렸지만 마음은 제니퍼를 향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루체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제니퍼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서연은 루체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요리를 사랑했고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그녀는 레스토랑의 숨겨진 면모를 점점 더 깨닫고 있었다. 손님을 선별하는 직원들의 태도, 특정 외국인 손님을 대하는 냉랭한 분위기. 서연은 그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요리하는 것이 최선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제니퍼가 당한 모욕은 그녀에게도 상처였다. 서연은 주방장에게 다가가 말했다. 오늘 밤 일,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왜 제니퍼 리를 들여보내지 않은 거죠? 주방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서연, 위에서 내린 지시야. 우리 레스토랑은 특별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해. 그건 내가 이해할 문제 아니야? 특별한 이미지,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게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제니퍼는 제 손님이에요. 그리고 제 사람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직장 동료 앞에서 제니퍼와의 관계를 밝혔다. 주방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제니퍼와 저는 연인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한 행동은 그녀뿐 아니라 저까지 모욕한 거예요.
주방장은 말을 잇지 못했고 다른 동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앞치마를 벗었다. 오늘부로 저 그만둘게요. 그녀는 주방을 나와 제니퍼가 묵고 있는 호텔로 향했다. 호텔 로비에서 제니퍼를 만난 순간 서연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제니퍼. 내가 너를 그곳에 데려간 거야. 제니퍼는 서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서연. 이건 그들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우린 이걸 바로잡을 거야. 제니퍼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루체의 차별 행위를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과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변화를 촉구하고 싶었다. 다음 날, 제니퍼는 자신의 팀과 함께 루체의 모회사인 한미푸드그룹의 경영 구조를 분석했다. 그녀는 이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제니퍼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한미푸드그룹의 레스토랑에서 인종차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업 문화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무게가 있었다. 제니퍼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투자자들은 당황했고 곧 한미푸드그룹의 최 회장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제니퍼에게 다시 전화해 사과했다. 리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했고 그 직원은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단호했다. 해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회사는 체계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해요. 다양성 교육, 차별 방지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최 회장은 머뭇거렸지만 제니퍼의 다음 말을 듣고 굳어버렸다. 내일까지 변화를 약속하지 않으면 저는 이 일을 전 세계에 알릴 겁니다. 그리고 당신 회사 주가는 곤두박질 칠 거예요. 한편 서연은 루체를 그만둔 후 자신의 요리사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제니퍼와 함께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 저는 오늘 루체에서 사직했습니다. 그들은 제 연인을 그리고 그녀의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서연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한국의 젊은 네티즌들, 특히 그녀의 요리 동료들과 팬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동시에 악플도 쏟아졌다. 한국에서 동성애를 왜 공개해? 외국인 때문에 한국 망신시키지 마. 서연은 그런 댓글을 읽으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제니퍼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서연, 우린 함께야. 이건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싸움이야. 며칠 뒤, 제니퍼는 한미푸드그룹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그녀는 서연과 함께 무대에 설 계획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레스토랑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깊은 상처, 인종차별과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터였다. 기자회견 날 아침, 서울 강남의 한미푸드그룹 본사 앞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북새통이었다. 제니퍼는 단정한 블랙 정장을 입고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은 긴장한 얼굴로 제니퍼를 바라보았다. 괜찮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제니퍼는 미소 지으며 서연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서연, 우린 진실을 말할 거야. 그게 전부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린 서로가 있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니퍼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제니퍼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강렬했다. 저는 제니퍼 리, 미국에서 온 사업가입니다. 지난주, 저는 루체 레스토랑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제 파트너, 김서연과 함께 저녁을 즐기려 했지만
저는 피부색 때문에 문전박대당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그녀의 말을 받아 적기 바빴다. 제니퍼는 계속했다. 이건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특히 유색인종이 겪는 차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저와 서연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또 다른 편견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제니퍼 옆에 서서 조용히 그녀를 지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다. 저는 루체에서 요리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니퍼를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제니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어떤 이들은 박수를 쳤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제니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미푸드그룹이 진정한 변화를 약속할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저스티스 퍼 제니퍼 해시태그는 트위터에서 트렌딩 1위에 올랐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제니퍼와 서연의 용기에 감동하며 그들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보수적인 단체들은 그들을 비난하며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망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푸드그룹은 위기에 몰렸다. 주가는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철수를 고려했다. 최 회장은 결국 제니퍼와 서연을 만나 사과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제니퍼는 단호했다. 공개 사과와 구체적인 변화 계획이 없으면 만남은 없습니다. 서연은 제니퍼와 함께 이 싸움을 이어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녀는 한국에서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아직 그녀와 제니퍼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부모님께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밤 제니퍼와 서연은 한강공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제니퍼, 난 두려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까 봐에 내 가족이 날 외면할까 봐에. 제니퍼는 서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서연,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그들의 대화는 한강의 잔잔한 물결 속으로 녹아들었다. 제니퍼는 서연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그녀 자신도 미국에서 흑인 여성으로 그리고 레즈비언으로 수많은 편견과 싸워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서연과 함께라면 어떤 싸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뒤 한미푸드그룹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루체에서의 사건을 불쾌한 오해라고 표현하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제니퍼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서연, 이건 그냥 여론을 무마하려는 쇼야. 진짜 변화는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아. 서연도 동의했다. 그녀는 루체에서 일하며 그들의 내부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들은 겉으로만 사과할 거야. 하지만 직원들이나 경영진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거야. 이 두 사람은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제니퍼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한국의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서연은 요리사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제니퍼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한국의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해 인종차별과 동성애 혐오에 맞서는 캠페인을 기획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포럼에서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루체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한국 사회가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차별에 맞서 싸우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꿈을 다시 생각했다. 그녀는 요리사로서 자신의 재능을 살려 모든 이들이 환영받는 레스토랑을 열고 싶었다. 제니퍼,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누구나 차별 없이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
제니퍼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같이 만들자. 내가 투자할게. 하지만 서연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께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혀야 했다. 서연은 부산에 사는 부모님을 찾아갔다. 그녀의 어머니는 따뜻했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는 딸의 삶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엄마, 저 제니퍼를 사랑해요. 그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는 제정신이에요. 저는 제니퍼와 함께 행복해요. 아빠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제 삶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결국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 아빠에게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서연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로 돌아온 서연은 제니퍼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제니퍼는 서연을 안으며 말했다. 너 정말 용감했어, 서연. 내 가족이 널 이해할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서연은 제니퍼의 품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다. 그리고 제니퍼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제니퍼의 캠페인은 빠르게 주목받았다. 그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 다양성 포럼에서 연설하며 루체 사건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녀의 연설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한국의 젊은 세대는 그녀의 메시지에 공감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를 보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라는 슬로건은 해시태그로 퍼져나갔다. 서연은 제니퍼의 연설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그녀는 자신의 레스토랑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름은 모두의 식탁. 이곳은 인종, 성별,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환영받는 공간이 될 터였다. 제니퍼는 서연의 비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자신의 재단에서 초기 자금을 투자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제니퍼와 서연의 공개적인 행보는 보수적인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그들은 제니퍼를 외국인 트러블메이커로, 서연을 한국의 전통을 망치는 반역자로 낙인 찍었다. 익명의 협박 메시지가 두 사람에게 쏟아졌다. 한국에서 나가라, 너희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 서연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녀는 제니퍼에게 말했다. 제니퍼,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걸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제니퍼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 변화는 항상 저항을 불러와. 하지만 우리가 지금 멈추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들의 캠페인은 점점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미푸드그룹은 결국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제니퍼는 여전히 그들의 진정성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과 함께 루체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당당한 목소리로. 루체에 들어선 제니퍼와 서연은 직원들의 어색한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을 막는 이는 없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서연이 과거에 만들었던 요리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요리, 내가 만들던 방식과는 달라졌네. 내 손맛이 그리워. 제니퍼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너만의 레스토랑에서 내 손맛을 보여줘.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루체를 떠나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그들은 단순히 한 레스토랑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편견을 깨고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모두의 식탁은 서울의 한 조용한 골목에 문을 열었다. 레스토랑은 소박했지만 서연의 요리와 따뜻한 분위기는 금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개업 첫날, 다양한 배경의 손님들이 찾아왔다. 외국인 유학생, 퀴어 커플, 그리고 서연의 요리를 사랑했던 옛 동료들까지. 제니퍼는 서연의 곁에서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서연은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며 미소 지었다. 제니퍼, 이게 내가 꿈꾸던 거야. 모두가 함께 웃고 밥을 먹는 곳. 제니퍼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정말 대단해. 이곳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야. 희망의 상징이야. 모두의 식탁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소셜미디어에는 레스토랑의 사진과 후기가 넘쳐났다. 하지만 성공은 또 다른 시련을 불러왔다. 보수단체의 시위가 레스토랑 앞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레스토랑지라며 서연과 제니퍼를 비난했다. 어느 날 밤, 레스토랑 창문에 누군가 페인트로 욕설을 적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제니퍼, 우리가 잘못한 게 있을까? 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지? 제니퍼는 서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서연,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제니퍼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모두의 식탁을 보호하기로 했다. 그녀는 보안 요원을 고용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해 레스토랑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놀랍게도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레스토랑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위대 앞에서 서연과 제니퍼를 응원하는 플래카드를 들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제니퍼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그날, 레스토랑은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다. 한 할머니는 서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서연아, 너희가 하는 일은 옳다. 우리 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너희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그 말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제니퍼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우리가 싸운 이유야. 그렇지. 제니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끌어안았다. 모두의 식탁은 개업 6개월 만에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레스토랑이 되었다. 서연의 요리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레스토랑의 포용적인 분위기는 더 많은 이들을 끌어들였다. 제니퍼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모두의 식탁을 전 세계에 알리며 한국의 다양성 운동을 지원했다. 한미푸드그룹은 결국 체계적인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루체는 새로운 경영진 아래에서 차별방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제니퍼와 서연은 그들의 변화가 진심인지 계속 지켜볼 계획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가족과도 화해의 길을 찾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연의 레스토랑을 방문해 그녀의 요리를 맛보았다. 식사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서연,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그 말은 서연에게 더 없는 위로였다. 제니퍼와 서연은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강물을 바라보았다. 제니퍼는 말했다. 서연, 우리가 이 모든 걸 해냈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알아. 그리고 너와 함께라면 난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한 레스토랑을 바꾼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의 씨앗을 뿌렸다. 젊은 세대는 그들의 용기에 영감을 받아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제니퍼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편견도, 어떤 차별도 이겨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제니퍼에게 말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 세상을 바꾸자. 제니퍼는 서연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약속해.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모두의 식탁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곳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희망과 연대의 상징이었다. 제니퍼와 서연은 서로의 곁에서 그리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 계속해서 나아갔다.